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백록담안 의원 최현승 원장님의 글 냉방병, 그거 감기가 아닙니다. 이 글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름철이면 겪는 그 문제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감기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 글은 아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에어컨 바람 좀 오래 쐬면 머리 아프고 으슬으슬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다들 좀 겪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글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핵심이 뭘까요? 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그 냉방병이라는 게 단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 공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 있잖아요. 아, 자율신경계요? 네, 그 조절 시스템에 불균형이 온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랑은 병의 원인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접근도 달라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증상을 보면 두통, 소화불량, 복통 설사도 있고 심하면 몸살 기운이나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까지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럼 일반 감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요. 우리가 보통 감기하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기침, 콧물, 목 아픈 거. 네, 호흡기 증상들이죠. 그렇죠. 그런 호흡기 증상은 냉방병엔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랄까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또 열은 없는데 몸이 쑤시고 무기력하고 이런 전신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아, 단순히 춥다 이게 아니라 몸속 깊은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자율신경계랑 연결된다는 거군요. 같은 걸 스스로 조절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율신경계 역할인데 네네. 급격한 온도 변화나 아니면 계속 찬바람을 쐬는 상황이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장이 예민해져서 배탈이 나거나 또 손발끝 같은 말추혈관이 수축해서 순환이 안 좋거나 심지어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생리주기가 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한의학적 관점도 같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외한, 그러니까 외부의 찬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요. 그 찬 기운이 우리 몸의 방어막인 기를 흔들고 더 나아가서 내부 장기의 조화까지 깨뜨리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아, 외한이요? 네, 특히 그 유명한 고전의서인 상한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다루는 상한, 그러니까 차가움에 몸이 상한다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나 자율신경계처럼 몸 안에 더 깊은 시스템 기능이 흐트러지는 병리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좀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런 증상들을 겪을 때 병원에 가보면 뚜렷한 원인을 못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도 검사 결과는 정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이 글이 강조하는 냉방병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피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괜찮다거나 내시경이나 호르몬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답답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도 신경성인 것 같다거나 특별한 이상은 없다 이런 말 듣기 쉬운데요. 그래서는 그 이유를 냉방병이 어떤 구조적인 손상이 아니라 신체의 리듬이나 조절 능력 같은 기능의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기능적인 문제다. 네.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데 현재의 표준적인 검사로는 잘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한의학적인 치료법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생활 속 관리법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에어컨 바람 직접 맞지 않기, 물 충분히 마시기, 배는 좀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 너무 많이 먹지 않기 이런 것들을 권하고요. 네, 기본이지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증상이 자꾸 반복되거나 좀 심하다 싶으면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는 침치료, 내관혈이나 족삼리혈 같은 곳이에요. 아, 혈자리에 침을 놓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사람마다 체질이나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약을 쓰는 거죠. 가령 기운이 너무 없으면 기운을 보충해주고 보중이기탕 같은 몸 안에 습기나 열이 문제면 그걸 좀 깨주는 방식, 곽형정기상 같은 단순히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조절 능력을 좀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특히 자주 반복된다면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최현숙 원장님의 글은 이 냉방병이라는 걸 단순한 불편함이나 감기 비슷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찬 환경 때문에 우리 몸의 자율적인 조절 시스템이 진짜로 흔들리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검사 수치에 잘 안 나오더라도. 맞습니다. 몸이 보내는 그 불편함이라는 신호 있잖아요. 그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어쩌면 자율신경 기능이나 전신 리듬이 깨진 걸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죠. 현대적인 생리 지식이랑 또 전통적인 한의학의 지혜를 잘 통합해서 그 검사 수치 너머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에어컨처럼 정말 일상적인 환경 요인이 표준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섬세한 내부 시스템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요? 혹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또 다른 미묘한 환경적 영향 같은 건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